안녕하세요. 지금 모기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기지 이자율을 알아보셨을 텐데요. 아마 작년에 혹시 이자율을 보셨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안타까움을 정말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이자율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자율을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현재 모기지 대출을 맡고 있는 론 오리지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우선 첫 번째로 참고해 주셔야 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20% 다운이면 가장 이자율을 좋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%면 이자율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이거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대부분 많은 경우가 20%를 다운하는 것보다는 15%를 다운하거나 10%를 다운했을 때 이자율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. 이 이유는 20% 미만을 다운을 하게 되면 모기지 인슈런스라는 게 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인슈런스가 거기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율이 조금 더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20%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모기지 인슈런스가 붙는데 이자율은 좋아지지만 모기지 인슈런스가 매달 붙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물론 모기지 인슈런스는 자기가 다운을 하는 페이먼트가 20%가 되는 순간 언제든지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나는 모기지 인슈런스로 단돈 50불이라도 처음부터 내기가 싫다 이러신 분들은 20% 이상을 생각하실 텐데요. 20%를 다운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25%를 다운하시는 게 이자율상으로는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20%보다는 25%를 다운하실 때 이자율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다운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자율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넉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20%, 25%에만 집착하실 게 아니라 더 많은 다운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15%를 다운하신 다음에 모기지 인슈런스를 붙이고 모기지 클로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인 5%를 더 다운하신다든지 20% 다운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현금을 원금에 내시면 돈을 따로 안 내고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걸 사지 않고도 이자율을 더 좋게 받으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포인트를 사지 않으시고도 무료로 공짜로 포인트를 사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다운 페이먼트에 따른 이자율 변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했느냐, 그리고 자기의 신용이라든지 자기의 소득,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집을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융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상담사 분이 있으시다면,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분한테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. 여쭤보실 때는요,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자율 잘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몇 퍼센트가 가장 좋아요? 이런 식으로 묻는 것보다는요,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이자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 현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다운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든지,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크레딧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이자율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마 그쪽에서 더 많은 옵션을 줄 거거든요. 그리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, 바로 포인트를 사는 거예요. 포인트를 사는 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5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 경우에 내가 5% 안 받고 싶고 4.875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4.875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현재 이자율이 5%이기 때문에. 하지만 4.875를 받으려면 그 차이 있죠. 0.125라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. 그 차이만큼을 돈을 내면서 살 수가 있어요. 돈만 내면 이자율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. 4.5%도 낮출 수 있고 4%로도 낮출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낮출 때 보통 드는 금액이 있거든요. 이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. 이 금액을 자기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.
예를 들어서 내가 5%에서 4%로 낮추면 한 달에 원금 이자를 합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는데, 이 금액에 비교를 했을 때 포인트를 사면 과연 내가 모기지를 얼만큼 갖고 있어야 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보통은 포인트를 사실 때 자기가 모기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.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평생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, 최소한 나는 여기에서 뭐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, 그러니까 최소한 한 8년 정도는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포인트를 사면 비용을 좀 뽑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포인트를 사는 거고요. 계산을 해봤을 때 한 20년은 내가 여기서 꼭 살아야지만 이 비용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굳이 포인트까지 사시면서 이자율을 낮추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.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면 현재 일하고 계시는 대출 상담사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. 혹시 이전과 관련해서 따로 상담하실 분이 없으시면 아래 답글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요, 이거는 사실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. 그 다음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인컴을 이용하는 거예요.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쓰실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. 이 방법은 인컴이 조금 리밋이 있는 분들한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인컴 리밋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그 인컴 리밋에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대출 상담사분이 계시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, 그래도 모기지를 얻을 때 꼭 여쭤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인컴이 이 정도인데 혹시 인컴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런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꼭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모기지 이자율을 줄일 수 있는데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. 바로 쇼핑을 하는 방법이거든요.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, 아니면 누가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, 같은 모기지라고 해도 A은행과 B은행, C은행이 다 이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거나 전화 몇 통이라도 조금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A, B, C 은행에 다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자율을 확인하려면 신용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신용 체크를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막 신용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A은행, B은행, C은행에 돌아다니시면서, 물론 크레딧 인쿼리는 나오겠지만 각각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율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추가로 이 은행에서 얼마 정도 청구를 하는지 그 금액도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A은행에서는 뭐 5%, B은행에서는 뭐 5.37로 이렇게 불렀는데, 그럼 A은행이 당연히 너무 싼 거잖아요. 하지만 비용으로 봤을 때는 A은행이 더 비쌀 수도 있고, 혹은 포인트를 뭐 청구를 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비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비용 확인해 보실 때는 이름을 론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자율을 알아보시는 동시에 론 에스티메이트를 달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 이자율이랑 비용이랑 다 정리해가지고 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A, B, C 은행 다 쇼핑을 하셨다면 가장 좋은 회사가 있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가장 좋다. 그러면 A라는 은행에 바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B은행에 가셔서 A라는 은행에선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?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. 이자율이 좋다고 해서 꼭 A은행만 가시지 마시고 A, B, C, D 다 이자율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기지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름이 좀 성수기거든요. 모기지 이자율은 낮아도 제 시간에 클로징을 할 수 없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A라는 은행에 가서 5%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. 클로징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드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무조건 A은행만 가시는 게 아니라 B은행이나 C은행 가셔가지고
자기가 받았던 그 최고의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자율은 맞춰줄 수 있다라고 말을 듣고 그 외에는 다 동일하다고 치면 다른 거라도 조금 더 크레딧을 줄 수 있냐, 예를 들면 집 감정하는 거 어프레이즐 피 같은 거라도 좀 빼줄 수 있냐, 아니면 프로세싱 피라도 조금 낮춰줄 수 있느냐,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조금이라도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곳저곳 비교를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자율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